자, 오늘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교육 주제는 선행연구조사와 논문 작성에 필요한 이 도서관의 해외학술 정보를 탐색하시는 방법, 또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파트로 좀 오늘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저희 앱스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 앱스코어는 세계 최대 학술 정보들을 생산하고 또 제공하고 있는 제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또는 기업, 또 정부 기관도 있고요. 연구소나 병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이 도서관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원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즉 연구자분들을 위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로 꼽힌 저희 앱스코에서 우리 도서관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구독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연구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또 학생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학술 정보들을 또 그 학술 DB들을 이제 꼽으셨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만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요. 과연 어떠한 주제 분야의 어떠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을 도서관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왼쪽 상단의 로고가 보이시죠?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 줄여서 ASC라고 하고요. 모든 학문 분야에 이제 걸쳐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앱스코 대표 원문 제공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안에 약 5,700여 종 이상의 학술 저널들과 또 매거진, 그리고 매거진과 저널의 약간 중간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계지, 업계 출판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PDF나 텍스트 형태의 원문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저널들의 표지인데요. ABCD 순서대로 좀 나열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눈으로 쭉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인문사회과학 분야 쪽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쪽 학술 정보들도 또 심리학이나 이런 분야 쪽 학술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BSC라고 하고요. 경영, 또 경제, 회계, 금융, MIS, 마케팅 이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그 분야에 관련된 학술 저널들과 또 매거진, 업계지들이 이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약 1,700여 종의 정보들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세 번째에 있는 단락처럼 비저널 콘텐츠라고 해서 기업들의 수합 분석이나 기업 보고서나 국가 경제 보고서, 산업 보고서, 케이스 스터디 등도 찾아보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경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학술 저널들부터 마케팅 경영 정보 시스템 분야, 금융, 회계 분야, 그리고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매거진들까지도 이렇게 이 BSC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저널 콘텐츠라고 하는 학술 저널과 매거진 외에 정보원들도 이만큼 제공하고 있는 어떤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케이스 스터디, 국가의 경제 보고서, 마켓 리서치 리포트, 수학 분석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에듀케이션 소스는 교육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약 1,200여 종의 학술 저널들과 매거진들. 자, 이렇게 봤을 때 앞서 보셨던 ASC도 마찬가지고요. BSC도 마찬가지고, 에듀케이션 소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모두
해외에서 출판된 학술 저널들과 매거진들의 원문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특징,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 주제 분야별로 물론 ASC는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더욱더 교육학 분야에 특화된 학술 정보들 더 많이 찾아보고 싶다. 에듀케이션 소스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경영 경제 분야에 특화된 학술 저널들을 더 많이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BSC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에듀케이션 소스에 포함되고 있는 학술 저널들의 표제지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리스트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앞서 소개해드렸던 ASC, BSC, 에듀케이션 소스 모두 하나의 통일된 플랫폼을 통해 어떤 사이트 또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인터페이스이자 플랫폼이자 사이트를 앱스코 호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똑같은 화면에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동시에 원하시면 따로따로 각각 이용을 해 주실 수 있겠고 이러한 앱스코스 데이터베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술 저널들과 매거진, 업계지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 대표 해외 학술 정보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들의 소개 다 끝났는데요. 어떻게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느냐? 당연히 도서관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료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온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학술 정보들은 이 전자자료 영역에 분명히 존재하실 거고요. 여기에 학술 DB 링크를 클릭하면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직접 접속하실 수 있는 루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전환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상단에 자료 검색이 보이실 거고요. 전자자료 영역에 학술 DB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전체 ABCD 순서대로 리스트가 보이실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선호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ABCD 순서대로 클릭하셔도 되지만 국외 쪽을 클릭해 주시면 조금 더 해외 학술 정보들만 여러분들 살펴보기 쉬우실 거고요. 이 리스트에서 이제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2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앱스코스트 ASC, 앱스코스트 BSC. 저는 지금 관리자 모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뭐 수정이라는 단어가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름만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을 해 주실 수 있겠고요. 에듀케이션 소스도 여기. 자, 그런데 여기에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전자책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리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들도 리스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이 위에 있는 이북은 이렇게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ASC, BSC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소스는 물론 리스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간 제약 없이 이용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것을 클릭하셔도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똑같은 아까 플랫폼, 앱스코스트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접속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BSC, 에듀케이션 소스 선택해서 동시에 또는 원하시는 것만 선택해서 따로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실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지가 오늘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최종 목적까지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어떤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음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파트는 바로 논문의 유형이라는 용어,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개념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논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거나 레포트를 쓰시거나 과제를 해주실 때 이 두 가지 유형을 다른 어떤 입장으로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요 유형의 두 가지를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학위 논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위 논문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작성하시는 논문들을 뜻하죠. 과정에 따라서 학사 학위 논문도 있고요. 석사, 박사 학위 논문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학사는 사실 시험이나 레포트 형식으로 대체하는 소논문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 학술 정보로서 인정받는 학위 논문들은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이죠. 특히나 이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들은 우리 도서관에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에서 발행된 학위 논문집을 모아서 디콜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학위 논문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 양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요거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그 형식을 찾아보시기 위해서 보통 도서관의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또 학과 사무실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과는 조금 다르게 학술지 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학위 논문과 동일한 논문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자, 물론 지금 두 번째 단락처럼 대학원생분들께서 학위 논문을 이렇게 짧게 줄여서 요약본으로 줄여서 학위 논문으로 학회지에 있는 논문으로 게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학술지 논문은 엄연히 그 학회지, 학술지, 저희는 또 저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널에 포함되어 있는 아티클들을 의미하고요. 보통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저자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 학위 논문을 축약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술 논문으로 게재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 해외에서는 이런 학술지 논문, 즉 저널에 투고돼서 논문이 쓰여지기까지 발표되기까지 피어 리뷰 심사 과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당연히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인 즉 여러분들이 국내 학술 정보만으로도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충분하고 당연히 또 읽어보시고 이런 거에 벅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위 논문 여러분들 특히나 선행연구 조사하실 때 분석하실 때 우리나라 학위 논문 또는 우리나라 학술지 학회지만 보시나요? 아니죠. 해외 학술 정보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피어 리뷰가 있기 때문에 더 퀄리티 높은 학술 정보를 인용해야 여러분들의 학위 논문, 여러분들의 과제, 여러분들의 연구의 퀄리티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학술지를 또는 저널들을 생산하는 학회나 출판사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 수 없이 많은 저널들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경우 패키지 형태로 우리 도서관에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앱스코 오늘 교육이긴 하지만 앱스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출판사의 정보들을 이용하시는 경우, 저널들의 논문들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나는 이 하나의 학술 저널만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들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께 필요한 학술 정보들이 또 다른 저널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술 저널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속해서 다양하게 또 검색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참고 부분인데요. 학술지 논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논문 형태 외에도 프로시딩이라는 어떤 회의록 자료들도 있고요. 리뷰지처럼 어떤 특정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한 그리고 그러한 리뷰 논문들을 하나의 단행본으로 묶은 학술 논문집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형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렇게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좀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자, 언제 학위 논문을 쓰면 좋을지, 언제
학술 논문을 쓰면 좋을지 그 이용 시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위 논문은 자, 여러분들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논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나 같은 이제 연구를 같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미 졸업하신 다른 분들이 쓴 논문들을 살펴보시는 게 이제 학위 논문에 이용하시는 그 방향이시겠죠. 그런데 당연히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된 논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학위 논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결과론적으로 학위 논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구조로, 어떤 이론으로 네, 이 논문을 썼는지 살펴보실 때 가장 유용한 게 학위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대학이나 같은 학과의 선배 또는 같은 지도 교수님들이 배출한 그 분들이 쓴 논문을 살펴보시면 어떤 모형이 가장 많이 쓰였는지, 어떤 이론이 가장 많이 쓰였는지 그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독창성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써주시면 가장 통과하기 이런 말이 좀, 네, 좀 그렇지만 쉬우실 수 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보다 쉬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논문을 실제 여러분들의 논문에 발표에 연구에 인용하는 것은 물론 이용해 줘도 되지만 비교적 이제 학술 논문과 비교할 때 비교적 비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유는 익명의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위 논문은 우리 학과 차원에서 디펜스가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수님들, 학과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떤 유용한 이유 때문에 이 학위 논문을 살펴보시지만 실제 연구에 여러분들 발표에 인용하는 것은 일단 물론 필요하시면 당연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비교적 비추천합니다. 대신에 학위 논문 자체에서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그 학위 논문 안에서 인용한 학술지 논문들이 또 그 레퍼런스 리스트에 참고문헌 리스트에 있으실 거예요. 그 논문들은 당연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학술지 논문의 이용 시점 당연히 비교적 더 많이 이용을 해야겠죠. 학위 논문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키페이퍼로 선정하기 충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페이퍼는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물론 여러분들의 독창성을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주제가 굉장히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그런 주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연구로서 필요한 주제, 연구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주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번쯤 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이미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는 논문을 쓰였다. 그래서 유사한 논문 형태,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그 논문을 먼저 살펴보시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것을 만들지 고민을 할 때 필요한 게 그 키페이퍼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의 연구 논문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참고 문헌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준에 따라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학술지 논문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보가 필요할지 저 정보가 필요할지 둘 다 필요할지 물론 이게 두 건이라면 두 건 모두 살펴보고 말 테지만 20건, 200건이라면 말이죠. 그때 평가하실 수 있는 이 도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CI에 등재되었는지 해외 같은 경우에는 SCI에 등재됐는지 특히나 SSCI는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 분야 쪽에서 또 AHCI는 아트 앤 휴머니티 분야 쪽에서 네, 이루어진 어떤 인용 정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인용된 저널 안의 논문들을 읽는다는 게 훨씬 더 학술성이 높은 저널의 논문들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KCI도 검색해 보시고요. 온라인에 SCI나 스코프스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학술지 논문을 사용하실 때 특히 이 학술지들, 저널들은요. 그 분야에 탑 저널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연구자들이 살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학술지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적게는 3종에서 뭐 많게는 한 10종 정도 뭐 이렇게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널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그 논문, 학술지 안에서 쓰여진 논문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어떤 키워드가 많이 쓰였는지, 어떤 주제가 많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최근 연구 트렌드를 파악을 해주시면 더욱 더 좋은 퀄리티의 논문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앞서 보셨던 학위 논문, 학술 논문, 이런 전략으로, 이런 어떤 개념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러한 학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학위 논문이든 학술 논문이든요. 바로 인쇄와 논란이죠. 인쇄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소장자료 검색을 통해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단행본들, 지금처럼 어떤 전공 서적 외에도 여러분이 참고 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실제 서가에 꼽혀 있는 도서관에 가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이런 저희는 이제 보통 단행본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책 정보들을 이제 살펴보시기 위해 좋은 도구가 소장자료 검색이고요. 그리고 인쇄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온라인은 물론 전자책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검색했던 뭐 총균세도 총균세지만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오디오북이나 전자도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학술 저널, 학술 유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바뀐 것 같죠? 이렇게 학술 DB, 학술 저널, 전자책, 여기서 말하는 전자책은 학술 서적들을 의미합니다. 전공 서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레퍼런스 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까 보셨지만 전자자료 영역이고요. 학술 DB의 그 리스트가 ABCD 순서대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을 제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의 유형에 따른 제공 방식인데요. 이거는 빠르게 좀 지나갈게요. 디콜렉션 아까 우리나라 학위 논문들 뜻한다라고 했고 도서관 홈페이지 아니면 리스를 통해 검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학위 논문은 리스 하나만 있어도 우리나라 학위 논문 거의 대부분 검색하고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전자저널은 그냥 실제 학술 저널을 생산하는 출판사고 아까 보셨던 학술 DB 목록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앞서 보셨던 이런 출판사로부터 주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나의 공간, 하나의 사이트, 하나의 정보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주제 분야 관련된 다양한 학술 정보들을 다양한 출판사로부터 이제 출간된 학술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도구이죠. 대표적으로 EBSCO, 아까 보셨던 ASC, BSC, 에듀케이션 소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 또 설명이 좀 길었지만 또 필요한 어떤 학술정보 검색하실 때 필요한 어떤 개념이자 용어이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한 슬라이드 넘겨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을 하시더라도 한 번쯤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검색을 진행하실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진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많이 쓰면,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면 작업장 생산성 또는 학생으로 따지면 성적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어떤 뭐 작업장 생산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 직장인들은 소득이 감소한다. 자, 실제로 감소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 연구가 있을까 하고 검색하는 게 우리가 목표인 거죠. 그게 우리 오늘 교육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소득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어떤 논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논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키워드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하단 부분에 키워드도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보시게 되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킹, SNS, 유튜브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될 수 있겠고요. 작업장도 뭐 사무실 업무, 생산성도 효율이나 생산, 감소라는 단어도 이익이나 손실, 소득도 또 다른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월급, 연봉.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소셜미디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또 반대로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이 어떤 그 경험에 따라서 페이스북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면 내 소득이 감소할까? 여기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페이스북 외에도 다른 그 소셜미디어 도구가 SNS가 도구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동의어들을 한 번쯤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무엇을 검색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동의어들과 함께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전략인 연산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값을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자, 아무튼 자 들어와서 카림 서치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에듀케이션 소스 세 가지를 다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SNS와 관련된 학술 정보를 검색해 보죠. 자, 그러면 SNS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검색할 겁니다. 자,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살펴보실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해외학술 정보이기 때문에 에딕션이라는 단어로 대신을 해야겠죠. 중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많이 낮춰져 있을 겁니다. 자, 근데 156건. 자, SNS 중독과 관련되어 게 전 세계적으로 156건밖에 검색 결과로 나타나 있어? 그거밖에 연구가 안 되었어? 아니겠죠. 자, 보시게 되면 SNS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 단어를 이렇게 SNS 에딕션, 여기도 국내 학술 정보로서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 여기는 해외 학술 정보를 검색하는 게 기본입니다. SNS 에딕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SNS가 뭐의 약자인가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입니다. 자, 또 볼까요? 여기는 주제어를 살펴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 자, 이렇게 주제 시소러스 용어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소러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SNS를 뜻하는 다른 주제어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스, 그죠? 소셜 미디어 에딕션,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스, SNS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이런 단어들 또는 소셜 네트워크스라는 단어도 있었죠. 아까 소셜 네트워크스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실 소셜 미디어가 정확하게 SNS를 칭하는 실제 영어 단어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 결과가 늘어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린 뭘 하면 될까요? 괄호, 자, 우리 사칙연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addiction, 중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검색 결과 중에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SNS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찾아보자. 그래, 그래서 이렇게 5천 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까 156건이 아니죠. 5천여 건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까요? 잠깐, 이제 제가 설명도 또 오래 길었으니까 약간 지루해지실 타이밍이 됐는데, 잠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는지, 아니면 잘 이해를 해주셨는지, 자, 채팅창으로 숫자 1을 입력해 볼까요? 또는 이모티콘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기 이모티콘 보내실 수 있는 기능이 줌에 제공되고 있거든요. 네.
네, 잘 이해가 되고 계시다고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자, 근데 이 연산자들은요, 꼭 이 앱스코스트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든 리스든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시는 국내 학술 정보인 DBP하든 키스든 어디든지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이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공간이 상세 검색이라는 영역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여기에서 여기에 그 검색창을 늘리실 수 있는데 네, 이 검색창 늘린 걸 조합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들을 한 줄로 전부 다 쓰고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엔드 처리해 주신 다음에 다른 이 검색창에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또 다른 어떤 키워드를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셔서 꼭 엔드 처리가 되게끔 한 그 검색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보다 손쉽게 필요한 학술 정보들을 획득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가상현실과 관련된 학술 정보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한다. 자, 가상현실, 뭐 메타버스 최근에 유행 많이 했죠. 증강현실, AR, 그다음에 뭐 믹스드 리얼리티,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XR 뭐 이런 식으로 이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관련된 학술 정보를 찾아보고 여기에 소셜 미디어를 써주시게 되면 어떻게 소셜 미디어에서 가상현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이제 SNS라는 단어를 좀, 네, 그대로 놓고요. 네, 에디션이라는 단어를 지워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까 증강현실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입력해 봅니다. 자, 버추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는 증강현실이고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여긴 조건을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여기도 제목. 이 제목은 이 단어가 논문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검색 결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소셜미디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네, 여기 어디 소셜미디어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어그먼티드 리얼리티와 버추얼리티, 소셜미디어. 이런 식으로 학술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 검색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이렇게 쌍따옴표를 붙이실 수도 있어요. 이 쌍따옴표는 정확하게 일치한 단어를 검색하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세 단어잖아요. 네, 이걸 순서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한 검색 결과만 원한다. 이런 경우 사용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건 이제 틀리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는지 좀 확인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yes,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no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다른 키워드를 쓰고 이를 오화연산자로 결합을 해주시면 두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결과만 나타난다. yes일까요? no일까요? 지금 no라고 해주신 분들 계시고요. 네, yes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결과값은 저만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보내주세요. 자, 한 3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yes, no가. no가 조금 많이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답은 no예요. 두 가지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결과만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포함된 결과값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 가지 키워드, 세 가지 키워드를 오한산적 조합했을 때 네, 검색 결과가 늘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포함된 결과값만 얻고 싶으면 엔드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술 DB를 자, ASC, BSC, 에듀케이션스를 검색하실 때 한 단어 한 단어 구분하지 않고요. 단어로 검색하지 않고 문장으로 검색하시는 게 좋다. 어떠실까요? 아, 네. 제가 답변을 다 보여드렸네요. 네. 노입니다. 네. 제가 스크롤링을 잘못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문장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셔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쌍따옴표는 정확하게 일치해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 단어를 검색할 때 이용하다. 한 단어요, 한 단어. 자, 노죠. 네,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일 때 여러분들이 쌍따옴표를 입력해 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단어일 때 입력해 주시면 그냥 한 단어를 검색하는 것과 쌍따옴표를 붙여서 검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순서에 바뀜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 위로 이 채팅창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검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이미지 검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는 우리 구글 이미지 검색처럼 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미지를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구글과 같이 이와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줘라는 검색은 하실 수가 없으세요. 네, 그런 이미지 자체를 검색하는 건 없으시지만 논문에 쓰여진 어떤 이미지가 뭐가 있는지 내가 검색해보고 싶다.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미지 콜렉션 되어 있죠?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그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논문에 이제 함께 쓰여진 이미지들이 이렇게 검색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또 하나는, 자, 우리 상세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이미지 바로가기 유형, 그래서 이미지 바로 보기 이런 게 있는데요. 이미지 바로 보기를 클릭하면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들을 검색하시는 거고요. 이미지 바로가기 유형 중에 예를 들어 나는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학술 정보만 보고 싶어.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네, 실제 다이아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학술 정보만 매거진의 아티클들만 검색 결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검색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검색되어진 표에서 이미지는 하단 부분에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해당 이미지를 보시고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저장하실 수 있고 그리고 프린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말씀을 이어나가자면 원문 보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원문 링크 클릭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건 학위 논문이 아니라 학술 논문들입니다. 네, 그 말씀 드리지 않았네요. ASC, BSC, 에듀케이션 소스에 검색되어지는 컨텐츠들은 학위 논문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학술 논문과 매거진 그리고 업계지들이 검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학술 논문을 검색해서 그 원문을 지금 클릭했습니다. 저널 오브 어드버타이징이라는 저널 안에 들어있는 2023년도 출간된 논문이고요. 뭐 리버리징 소셜미디어 어드버타이징 쭈쭈쭉 시작하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소속 기관명들이 쓰여져 있고요. 가장 먼저 논문을 읽기 전에 이 논문이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는 초록 부분이 앱스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복사해서 이 논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면 네, 트랜스레이트 구글.com 번역해 주시면 돼요. 자, 하셔서 이렇게 그러면 이 초록 부분을 보시고 네,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쭉 보시면 되는데 본문도 당연히 들어가실 수 있고 복사해서 네, 번역도 해보실 수 있겠죠. 다운로드도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영구적으로 저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논문을 보고 끝나나요? 재미로 이 논문을 읽으시나요? 물론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논문이 나에게 필요한지 판단을 하고 내 논문에, 내 연구에, 내 발표에 발췌하고자
인용하고자 함이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이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 논문을 인용했다라고 하면 무엇을 남겨주셔야 되죠? 참고 문헌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 문헌은 여러 가지 그 스타일들, 양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양식을 지켜서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학위 논문을 써주실 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APA라는 양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쓰든 안 쓰든 아무튼 인용을 함으로써 그 양식에 맞춰서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재인용 형태로 이제 인용 방식이 있는데 보통 간접 인용 형태로 많이 쓰일 거고 본문에서 이렇게 작성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대로 참고문 리스트가 구성될 거고요. 자, 이 참고문헌 스타일 ASC, BSC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인용하기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AP 양식,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다른 참고문헌 양식이 보여질 거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측편에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콘. AP 양식 여기 있죠? 7번째 최신판이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논문의 발표 자료에 또 연구에 붙여넣기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른 문헌 형식들도 참고 문헌 스타일들도 제공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인 형식이 AP 양식입니다. 혹시 이 양식이 어떤 게 쓰이는지 궁금하다면 아까 기억하시나요? 도서관에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학과 차에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학과의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되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네, 확인해 주시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참고문헌 스타일을 선택하실 때 고려사항,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면 과제 수준으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다. 사실 과제 레포트를 작성하실 때는 참고문 스타일을 네, 완벽하게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지켜주시는 게 더 좋겠죠. 다만 하나의 양식을 통일시켜서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학위 논문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해 주셔야 되고요. 학술 저널, 실제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한다. 그러면 작성 가이드나 저자 지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출판사 사이트나 저널이나 학회 사이트예요. 확인해 주시고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네, 교육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긴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내 생각이 되고요. 네, 중간중간 제가 체크를 해주셨을 때 잘 이해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네, 학술 정보 검색하실 때 특히나 해외 학술 정보들은 꼭 이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퀄리티를 학술 정보의 퀄리티를 높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해외 학술 정보를 이용해 주셔야 될 텐데 때마다 그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들 ASC, BSC, 에듀케이션 소스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Q&A 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교육에 대한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